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 또 이메일이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던 분인가 봐요. 네.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쯤에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시설관리로 이직 문의드렸던 구독자입니다. 그때 답변이 계속 자영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설관리는 도저히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웬만하면 시설관리보다는 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시설관리업에 이력서를 지원해도 연락이 없어 자영업을 알아보던 중 자영업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력서를 계속했는데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 자영업을 알아보던 중에 어떻게 한 곳이 연락이 왔고 면접을 봤는데 채용이 돼서 2달째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막교대에 계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시설관리를 근무해보니 지금까지 했던이겠죠. 네.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에 비해 일의 난이도가 낮아서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쉬운 일에 속했고, 맞아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 일근직 직원을 보니 이 직종일 계속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과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거기까지 가셨군요. 네. 자, 요즘 고민이 생각보다 전기 기사 자격증 난이도가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은 자격증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비유하면 공법의 재개발, 혹시 공인중개사 쪽을 하셨던 분이셨나요? 공법의 재개발 파트만 5과목 설비는 그래도 할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제가 문과생 머리였나 봅니다. 잠깐만요. 문과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과였는데 문과생 머리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과를 나왔으면 문과생이라고 했을 건데, 몰랐는데 문과생 머리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과를 나왔지만 문과생 머리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일단은.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자격증 공부 방법을 좀 알게 되어 전기기사 자격증도 쉽게 취득할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거고, 근데 전기기사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큰 착각이셨고, 근무지 일이 주말 빼고는 보통 7, 8시라서, 그래요? 왜 그렇게 되죠? 6시에 끝날 텐데? 땡인데, 보통? 7, 8시까지? 바빠서 공부 시간도 그래요? 원래 막교대가 6시 땡 하면 끝내는데, 공부 시간도 막교대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뜻밖이네요. 일단은, 네. 근무일은 일 끝나고 씻고 밥 먹고 하면 9시쯤 되는데, 이상하다. 일 끝나고 씻고 밥 먹고 하면 7시가 돼야 정상인데. 일단은 이거는 1년쯤 경력 가지고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요거는 조금, 이렇지 않는데 좀 그러네요. 9시쯤이 되는데 녹초가 돼서 집중도 안 되고 공부 시간도 적고 어려워서 진도도 안 나갑니다. 휴일에는 아직 적응 중이라 오전에는 머리가 띵해서 2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오후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도 진도를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체력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포기할까 생각하면서 25일째 공부 중입니다. 비전공 문과생인데 혹시 자격증 공부하는데 좋은 정보 있으면 공부하기 좋은 근무지, 공부 방법, 준비 기간, 꿀팁. 전기기사 쪽으로.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야 하는데 진도가 거의 못 나가서 새벽에 강의 보다가 답답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렇네요.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아, 그쵸. 근데 이럴 때마다 제가 꼭 데려오는 우리 친구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걔는 완전 문과생입니다. 이과생인데 문과생 머리가 아니라 문과생이에요. 전형적인 문과생. 네. 그리고 형광등도 갈 줄 몰라요. 뭐 만져본 게 손으로 뭐 만져본 게 없어요. 음. 그런 애가 시설 와서 이걸 하다가 전기 기사까지는 아니고 전기 산업 기사를 땄어요. 네, 전기 산업 기사를 땄습니다. 지금 4년 중에 한 2년 반 지나갔어요. 2년 반. 한 1년 반 정도 남았을 거야,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전기 산업 기사로 지금 이제 다 무제한이 풀리면 제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과장으로 갈 건데 지금 아마 일근직 근무자를 보니까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 기사만이 아니라 이제 기계 쪽 있죠? 이쪽도 일근직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소방도 1급이 있는 경우 1근직 생기는 경우 있고요. 특급은 진짜 1근직이 있고요. 얘는 대부분 1근직이고요. 얘는 간간이 1근직이고요. 기계도 이제 1근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 기사가 너무 어렵다면 그리고 전기 기사도 기사지만 전기 산업 기사도 한번 해보세요. 과목 하나 빠지는 게 이 친구도 원래 2개 같이 도전했는데 산업 기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거 하고 기사는 관뒀어요. 이 친구도. 그리고 준비하는 공부하기 좋은 근무지. 공부하기 좋은 근무지는요. 오피스텔이나 지산이 제일 좋아요. 이런 데가 공부하기 좋습니다. 밤에 안 건드려요. 밤에 아무도 안 건드려요. 조용해요. 그래서 민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때 하시기 좋을 거고 아파트도 사실 그렇죠. 아파트는 그나마 이 애들보다는 조금 저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기기사 하시려면은 그 정도는 하시게 될 거고 그런 데가 좋은 근무지고요. 빌딩도 좋아요. 빌딩. 근데 빌딩은 나이가 좀 많으면 안 뽑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오피하고 지상까지는 뽑더라고요. 50대 정도면 충분히 뽑아요. 아까 나이를 말씀하셨었나? 나이를 말씀 안 하셨네요. 하여간 그 정도 뽑고요. 공부 방법, 준비 기간, 꿀팁. 네. 만약에 전기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길게 잡는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그 기출 문제 갖고요. 계속 보세요. 기출 문제 갖고 계속 보셔가지고 그걸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길게 장기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전기기사 해가지고 전기기사 따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드립다 외워가지고 그냥 해도 돼요. 이게 한 번씩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전기기사만 딸 거예요. 이걸 갖고 뭔가를 할 거잖아요. 이럴 때 실무에서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하면 이제 그게 이거구나 하는 그게 있고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론을 어느 정도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러면은 전기기사 따지도 않은 인간이 뭔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전기기사 공부 중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저는 암기를 되게 못해요. 네, 암기가 진짜 안 되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뭘 그냥 외워라 이런 건 진짜 못하고요. 저는 원리와 유도 과정을 알고, 네, 요거를 알아놔요. 그래서 외우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 유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이런 스타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거의 안 해요, 저는. 네. 거의 원리하고 유도 과정으로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그건 틀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 안 하는데, 기출 문제만 드립다 외우는 사람도요 장기로 가면은 붙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민해 보세요. 단기에 난 빨리 따야겠다 이 생각을 아니고 장기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준비 기간이 뭐 2년 3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그냥 기출 문제 그냥 계속 보면서 눈에 익히고 외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냥 계속 메모지 하나씩 그냥 갖고 다니면서 주머니에서 짬 날 때마다 읽어보는 거, 예, 그런 방법들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이제 요거까진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그냥. 난 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다산 에듀라고 있어요. 네, 여기 그 최종인 원장님이셨나? 그분이 원리에 집중해서 강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잘 맞아요. 네, 아무리 암기 뭐 해도요, 기본 기를 모르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산에듀에 가면은 그 젊은 선생님들이 속전속결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 속전속결.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여기 계시던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따로 책 쓰신 분이 있어요. 무슨 무슨 핀 어쩌고 저쩌고인데 까먹었네 저도. 하여튼 그분이 그 쓴 그 전기 치트키라고 있어요. 네. 안 되면 이거라도 그냥 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왜 뭐라고 할까? 틀을 잡아놨다 그럴까요? 그래서 에, 빨리 그냥 이렇게 기출 문제를 좀 유형별로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기 어디였죠? 기출 문제로 유명한 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그 기출 문제로 유명한 저 문제집 뭐 거기가 있었는데, 아, 빨간색으로 된 거 있었는데, 까먹었네.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출 그런 데서 해가지고 하고, 다산에듀 같은 경우는 책만 사면 이거 영상이 무료로 제공돼요. 예, 그래서 10몇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면 1차가 가능해지는, 예, 뭐 이랬던 것 같고, 2차가 따로 뭐 1, 2차 통합으로 뭐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다산에듀의 이 최종인 원장님인가 그분한테 이렇게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강의도 숫자가 되게 많고요. 원리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음. 그거에 비해서 얘는 좀 빨라요. 예, 속전속결은. 그리고 여기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잡고 싶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고, 조금 그래도 좀 알아야겠다 하면 일로 가는 거고, 난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저는 여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 저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본 적도 없어요. 네. 예, 요거는 예, 전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꿀팁. 꿀팁은 저는 그러니까 이과형 머리라서 저는 완전 이과형 머리라서 제가 드리는 팁은 아마 아까 문과형 머리신 분한테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거부터 해요. 분류부터. 예, 커다란 뭔가가 있으면 이게
여기가 숲이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 이게 분류부터 해요. 예. 그리고 분류부터 한 다음에 얘네가 어디게 어떻게 뭐가 있다라는 거 그걸 중심적으로 먼저 본 다음에 점점점 세부로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전기가 이제 이게 많아요. 과목이 많고 한 과목에 양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면 내가 어디서 뭘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가장 큰데 여기서 간략하게 제가 그냥 소개를 한번 해본다면요.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전공 세 과목은 제가 전공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회로 이론 같은 경우, 회로 구성하는 RLC 요 세 개를 갖고 이 수동 소자라고 하거든요.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수동 소자를 갖고 처음에 회로 해석하는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류가 아닌 교류일 때 배우고요. 삼상일 때 배우고요. 이거를 쉽게 해석하는 법 배우고요. 해석하는데 쉽게 풀다 보니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들어간 게 이제 제어공학인데 제어공학은 말 그대로 어떤 순서도 일단 피드백과 그 결과값을 갖고 재확인하는 그런 제어 쪽을 담당하는 곳이라 이거는 요 정도가 그냥 전적인데 이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그 식들 갖고 이제 조금 같이 써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건 두 개를 합쳐서 하죠. 전자기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우리 저기가 나왔던 거였어요. 그 전기에서 전자기학이 쓰이는 거는 이제 전기가 지나가면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지나면 전기가 생기고 이 전기에 이제 또 자기가 생기고 물론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만 양이 점점 줄어서 점점 희미해지겠지만 이렇게 전기와 자기가 서로 얽혀 있는 거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 전자기학에서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우리 RLC에서 C 콘덴서 만드는 거 있죠? 요거랑 반도체에 들어갈 때 그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학의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기에서는. 그리고 나면 이제 전기기기가 나올 거예요. 전기기기에 가면은 발전기와 전동기의 5가지 방법을 갖고 쭉 만들어내는 무슨 발전기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는 변압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특징들과 그 분류 갖고 나오고요. 전력공학은 아시겠지만 전기를 어떻게 전송해 주느냐는 문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차단기류 있죠.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과 공급하는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발전하는 그 발전소의 스타일들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력공학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법이죠 사실. 법에 의해서 우리 KEC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기준 전력 기준들 해가지고 쭉 그건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이게 외워야 되는 거죠. 암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힘든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쭉 알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개괄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어떤 거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점점 깊이해서 알아가시는 게 아마 전기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과형이다 보니까 이과형으로 전 설명을 드렸지만 문과 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자, 나름대로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도움 어쨌든 안 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메일 질문 넣으시는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ksjun3610 네이버닷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바로 난 답이 필요하다. 내일 저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급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에 긴급하고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자책 썼거든요. 네. 여기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책값 5,000원입니다. 네, 전자책이기 때문에 실제 책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고 패드도 피네요. 네, 패드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 연결했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 잡으시라고 써드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오늘 길었네요. 갑자기 안 할까 하다가 이걸 쭉 설명하느라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답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